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제2장 지구 타원체와 좌표계 관련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도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화면을 흰색으로 좀 바꿔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측량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정의. 그래서 뭐 사전적인 의미나 학회에서 다루게 되는 국제학회임이나 또 우리 관련된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 마지막으로 이를 총체적으로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측량 정보공학이라 하는 파트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 그러면 GPS나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 기술 중에 하나인 원격 탐사, 드론 이렇게 바뀐 최신의 첨단 현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을 하는 거죠. 정보 취득하고 또 요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데이터들을 저장, 또 처리하고 분석까지 실시하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문 분야로서 과거의 측량이라는 이름들이 지금은 공간정보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해 나갔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란다? 지오매틱스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학과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들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봤고, 또 측량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서양과 우리나라를 구분으로 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였죠. 워낙에 거대한 땅덩어리인 지구라는 곳에서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측량 기술이다 보니 어떠한 지구에 가지고 있는 재원적인 요소들, 특히 곡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곡률을 고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을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인 오차가 얼마 정도 나느냐에 의해서 어, 전체 거리에 따른 거리의 오차, 상대적인 오차의 비율에 정의를 둘 수 있게끔 계산이 됐었죠. 그래서 12 R제곱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의 전체적인 한계의 제곱으로서 정의가 내렸다. 그래서 허용 오차가 보통 10의 6승분의 1회 정도를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반경 한 11km 정도를 표면 측량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측량에 대한 뭐 삼각형에 대한 면적이 있다 그러면 평면상에서는 이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지만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는 지구 표면에서의 측량이 이루어지는 측지 측량 파트에서 삼각 측량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평면으로 펼치면 이렇게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각,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게 되는데 그 180보다 크게 되는 오버되는 그 크기를 구가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가량은 입실론으로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관측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면적을 F라고 한다면 F를 지구의 평균 곡률 반경으로 나눠줘서 무차원이 되기 때문에요. 무차원 상수의 로초를 곱해준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초는 우리가 206, 265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부가적으로 이 값은 파이분의 180도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측량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 의해서 토지 대상으로 하느냐, 높이를 대상으로 하느냐, 지형을 측량할 것이냐, 또 긴 선양의 형태의 측량이 이루어질 것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들을 확인해 본 바 있고요. 또 법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으로 기본 측량, 두 번째로 공공, 세 번째로 지적, 다음에 수로, 다음에 측량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지적 측량 및 수로 측량, 외의 측량의 일반 측량까지도 측량법에 의한 분류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 그랬고요. 가지고 또 우리 단위들 좀 배웠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계, SI 단위계에서 다루는 첫 번째는 기본 단위가 있고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연력 각적 온도, 켈빈 온도, 물량, 몰, 광도 얘기하는 단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죠, 보충하는 단위가 있었어요. 가계 개념인 라디안, 스테라디안 단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기본 단위와 보충 단위로서 유도돼서 만들 수 있는 유도 단위가 있었고요. 다음 네 번째는 이거를 보조하기 위한 어떠한 유도나 기본이나 보충이나 유도 단위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요타, 제타, 메가, 기가, 피코, 나노 이런 등의 단위들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특수한 단위가 있었습니다. 광학을 나타내는 옹스트롬 이런 등등의 단위들이 있었죠. 자, 이상으로 지난주에 같이 다뤘던 내용들이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구 타원체와 좌표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간정보 공학을 배우는, 특히 그 바탕이 되는 측량을 배우는 기본 목적 자체는요, 측량에서 다루게 되는 목적은 지구상에서 위치한 어떤 대상물들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게 먼저 수반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위치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기준과 어떤 개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좌표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들로 표현을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과거의 역사 속의 경험 속에 의해서 학자들이 개발해놨던 그래서 그 좌표계라는 것과 기준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청량을 통해서 위치라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주 개체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공간이죠.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은 태양계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행성으로서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정과 자전운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형태가 일반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바라봤을 때는 매끄럽지만 실제로는 불규칙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떤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들을 찾기 위한 단계들을 우리가 보통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실제로 복잡한 지구의 물리학적인 지표면들을 현실화되어 있는 지구의 단순한 형태들로 찾기 위한 노력들을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해왔지요. 그래서
지구의 실제 모습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물리학적으로 되게 높은,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맥도 있고, 우리 저 태평양에 보면 엠덴 해구 같은, 아주 깊은 해구 지형도 있고요. 또, 땅을 이룬 육지부하고 바다하고 이루어져 있는 파트들이 좀 많죠. 그래서 어떠한 지구의 형태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지구의 표면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제 지구에 생긴 모습은 어떻고 그 모습과 가장 유사하게끔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측지학이라는 학문을 나눠줄 때 얘기를 두 가지 드렸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물리 측지학이라는 파트가 있고 기하 측지학이라는 파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리 측지학이라는 파트, 기하 측지학이라는 파트 이야기는 물리는 물리적으로 지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질적인 모습들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모습들은 바탕이 되는 것은 수많은 각 나라의 학자들 간에 어떠한 공통된 기준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서로 합리적이다라는 입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동의를 하고 수많은 논쟁을 하는 끝에 서로 동의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 이것을 기준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은 이 물리적인 파트의 지구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느냐를 찾아야죠. 그래서 물리적인 지구의 형태들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개념들이 이제 배우게 될 지오이드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긴 지구의 모습을 수학적으로 단순화해서 측량과 같은 공간정보공학의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표현하기 위한 모양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구에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찾기 위한 노력인데요. 그게 기하적인 파트고요. 기하적인 파트에 찾았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게 지구 타원체라는 개념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구의 공간적인 분포들을 어떻게 지구의 반경과 반경의 사이즈의 재원으로서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가 완전히 둥글단 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원의 형태들로 표현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지구의 물리적인 모습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는 높은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어느 지역은 깊은 해구가 존재해서 쑥 꺼지는 듯한 모습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과학자들끼리 무엇을 맞추느냐, 그래, 어느 지점에서든 중력이 같은 값으로 통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중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똑같이, 즉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표현을 돌리면, 위치 에너지가 제로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위치, 뭐 이제 높이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고자 하는 힘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으로 무슨 물건을 들고 있다가 놓게 되는 부분들이, 놓기 전까지 얘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놓음과 동시에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처럼 위치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 어느 곳에서든 물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동이 전혀 없다라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어,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멈춰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정수면 상태를 본다 그러면 물의 흐름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분자가 아주 밀집하게 되어 있는 이 물이라는 물질 자체가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인 즉슨 위치 에너지가 서로 어느 물 수면 표면에서도 다 동일한 형태의 면을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 지구의 모든 지점, 뭐, 전부 다 샘플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지점들, 여러 지점들을 가지고 중력값을 측정한 것을 토대로, 실적으로 어느 표면에서든 그 위치 에너지가 제로인 등 포텐셜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H 에너지를 갖게 되는 등 포텐셜 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육지로 이루어진 부분에다가 뭐 거대한 우리 조각칼 같은 걸로 도랑을 파는 거예요. 도랑을 파서
바다에 대한 해수모들을 쭉 바닷물을 끌어들였을 때 이 물의 흐름들이 전혀 이동이 되지 않고 어느 순간 쭉 해서 정수면이 만드는 형상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하나의 단일한 패곡선 면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패곡선화된 형태들을 취했을 때 이거를 지오이드라고 정의합니다. 자, 지오이드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한 2개 정도 치도록 할게요. 지오이드에 대한 정의 아니면 특징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들은 여러분들 프린트물 수업 노트에 보면 다음 페이지, 2페이지의 위쪽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보이는 선 중에 지금 검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요 파트 있죠. 요 파트들, 검은색 파트 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요 파트들, 요 선 따라서 그려져 있는 파트들을 지오이드라고 청합시다. 그래서 지오이드는 일단은 아까도 정의에서 나왔지만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등 포텐셜 면이다. 어느 곳에서나 같은 중력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면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오이드는 연직선 중력 방향에 직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직선이란 정의함은 어떤 지오이드의 하나의 표면이 있죠. 파란색의 예를 들어서 지오이드 면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느 이 지점이다. 이 지점이다 그러면 이 지점으로 접선면의 연직선이 직각이망명이다 라는 겁니다. 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 방면으로 중력의 방향은 직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두 번째 정의예요. 세 번째,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에서도 보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지오이드의 면 자체가 불규칙한 지형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제로다, 0이다 라는 거고요.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5번째입니다. 지오이드는 육지면에서는 지금 빨간색 면은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인데 지구를 단순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였던 형태가 지구 타원체라는 형태입니다. 지구 타원체 면에서부터 지오이드는 이 지표면과 지구 타원체 면 사이의 육지 부분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고요. 바다에서는 지구 타원체보다 바다 위쪽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가지 내용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기준 타원체인데요. 지구는 일단은 앞서 보신 것처럼 지형의 형태들도 표면도 되게 불규칙하고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가 땅 속에 실제로 파고 들어가고 지하 속까지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중력이라는 것이 다르다. 서로 크기가 서로 지점마다 다르다라는 것은 작용하는 지점에 대한 밀도도 다르다는 겁니다. 밀도가 다르다는 것은 지표면 속에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물질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오이드 면을 자체를 어떤 측량이나 공간 정보를 위한 기준면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지구의 표면이라고 보이는 지오이드 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면을 수학적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가장 유사하게 생긴 것이 타원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거친 지구이드 형태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단순화된 형태들로 기하학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유사한 명성을 찾았더니 그래서 이 형태들을 표현하다 보니 형태가 어떻게 보니까 지구의 적도 쪽으로는 좀 길고요. 그 다음에 극적으로는 짧은 형태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 형상에 가장 가까운 회전 타원체,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적도, 아니 이 극지방을 바탕으로 지구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전하는 회전 타원체를 지구 타원체라고 하고요. 매끈한 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실제 지구의 모습을 보시지만 이쪽 지점의 단면이나 이쪽 지점의 단면이나 이쪽 지점의 단면, 어느 단면을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지구의 타원체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면의 차이에 의해서 그 타원체들을 서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나라에 가장 적합한 타원체를 채용해서 공간 정보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영어로는 레퍼런스 엘립소이드라고 그러고 기준 타원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러한 기준 타원체 요소는요, 타원체 형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 타원체 크기들은 이렇게 적도 쪽으로 좀 길게 되어 있어서요, 이거를 긴 반경이라 해서 적도 반경 또는 장반경이라고 부르고 라지 A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극쪽으로는 좀 짧아서요, 이 극쪽으로 짧은 것을 극반경, 또 다른 말로 조그맣게 스몰 b로 해서요, 단반경이라고, 짧은 반경, 단반경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또는 편평률이라는 수치로 표현을 해요. 편평률 F는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이의 비율로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편평률은 이 타원체가 얼마나 원에 가까운지 아니면 찌그러지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타원체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단면으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각자 그 학자들의 이름들을 따가지고 명명이 되는데요. 뭐 에버레스트라는 학자, 그다음 베셀 이런 학자들의 이름을 따갖고 자기네 나라에 잘 맞는 크기의 타원체 재원들, 즉 장축반경인 장반경과 단반경인 B, 그다음 편평률로서 이렇게 타원체 재원들을 각자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복잡한 모델이 있습니다. 타원체를 계산하는 모델들을 통해 갖고 자기네 나라에는 가장 적합한 크기들은 이 사이즈가 맞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GPS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단순하게 한 나라에만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가 이제 1900년대 이제 중후반쯤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이동, 비행기의 발달을 통해서 전 세계 이동도 많이 피하게 되고, 항행과 비행기의 이제 이동을 필요로 하는 항로도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는데, 각 나라마다 이런 측량의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측량의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 통일된 기준을 맞춰서 지도를 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UN 산하기관에 GGIM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내에서 지금은 전 세계 통일된 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지는데요. 그러려면 전 세계를 하나로 기준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좌표기가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지구를 어떠한 사이즈의 타원체로서 정의를 내릴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논의들이 계속 거치다가 여러분들 프린트물 2페이지 아래 보시면 기준 타원체 종류에서 밑에서 두 번째 되어 있고요. 이 프린트물에 지금 보이는 파워포인트에서는 제일 아래로 되어 있는데요. IUGG라는 국제측정 및 지구물리학 연맹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4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모임을 갖게 되고요. 1975년에 한번 타원체의 전 세계적인 통일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논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79년도에 제17차 IUGG 총회에서 전 세계 통일된 기준을 요구를 합시다 하고 서로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통일된 기준 타원체로서 세계적으로 사용하자, 국제적으로 사용하자고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타원체 재원은
장반경은 6378137m, 그 다음에 단반경은 다 한 것 같고요. 편평률은 298.257 둘둘둘 1019의 1로 해당되는 타원체 이름은 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해서 AT 해서 GRS 80 타원체로서 쓰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측량의 도입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일본의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 등을 토대로 국가의 측량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 중에 하나의 기준점들이 일본을 통해서 건너 들어오고요. 기술도 건너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설정이 됐던 기준좌표계의 개념이 유지되고 있다가 GPS라는 기술이 서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거를 공간정보 구축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가적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측량에 대한 기준도 바꾸자. 그래서 나중에 세계 측직이라는 개념을 바뀌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측량의 현재 기준으로서 사용하는 타원체가 GRS 80 타원체입니다. 조금 중요합니다. 네, 평면 위치의 기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GOED 관련돼 갖고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길래 그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날짜 변경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짜 변경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본초좌우선과 표준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본초좌우선,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 하면 프라임 메리디안입니다. 우선 본초좌우선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영어 뜻을 먼저 살펴볼게요. 프라임 메리디안을 번역기로 돌려보면 영영사전으로 뜻을 알아볼게요. 쉽게 이야기해서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를 잇는 가상의 직선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왜 본초좌우선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오랜 관습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순서를 12가지로 나누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상나라 후기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2가지 순서의 동서남북과 같은 방위나 시간을 대응시켰죠. 이때가 바로 한나라 때입니다. 여기서 본초좌우선의 자와 오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순서 또는 순환을 12가지로 나누어 놓은 12지에서 북쪽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자입니다. 남쪽을 나타내는 글자는 오이죠. 그래서 북과 남을 이은 선은 좌우선이 됩니다. 이제 본초만 해결하면 될 텐데요. 한자의 뜻을 보면 근본본 그리고 처음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레알, 진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남과 북을 연결한 선 중에 처음의 기준이 되는 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를 잇는 가상의 직선이라는 영어 해석과 남과 북을 연결한 선 중 처음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한자의 해석이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게요. 우리도 첨성대 있는데 말이죠. 그리니치 천문대는 1675년에 세워진 영국의 천문대입니다. 원래 이름은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였죠. 현재 그리니치 천문대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영국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리니치 천문대를 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삼아왔어요. 경도의 기준이 되는 본초좌우선은 1851년에 정해졌죠. 1884년에 국제적으로 좌우선을 통일하기 위해서 국제좌우선회의가 열립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도의 기준은 국제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식적으로 경도 0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좌우선은 그리니치 공원의 황동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황동은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강공사를 통해 스테인리스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이후로는 초록색 레이저도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GPS 기계를 들고 그리니치 천문대의 본초 좌우선 표시에 가면 경도가 0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신감을 느낄만 합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또 그리니치 천문대도 아니라고요? 천문학적 본초 좌우선은 현재는 GOED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본초 좌우선으로 대체되었어요.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본초 좌우선은 IERS 기준 좌우선이라고 불려요. 이는 그리니치 좌우선보다 동으로는 약 5.3초, 거리로는 102.478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완벽한 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실제로 회전하는 타원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높은 산이고 어떤 부분은 깊은 바다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들쭉날쭉한 지구의 표면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 분포를 고려해서 알아낸 것이 바로 지오이드입니다. 지오이드는 등 중력면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도 0, 위치 에너지 0인 점을 모아놓은 면이죠. 등 중력면은 해수면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지오이드는 곧 평균 해수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오이드는 물질의 밀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요. 밀도가 큰 곳,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처럼 커다란 산이 있는 경우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고, 밀도가 작은 곳, 예를 들어 태평양처럼 커다란 깊은 바다가 있는 경우 아래로 오목한 모양이 되죠. 지금은 인공위성의 운동을 분석해 지오이드를 계산합니다. 인공위성의 운동을 분석해 인공위성이 통과하는 곳의 중력 방향을 알 수 있죠. 그 중력 방향의 수직 방향이 바로 지오이드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상적인 구형의 지구가 아닌 실제 지구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한 자오선이 IERS 기준 자오선입니다. 자, 재밌게 어떻게 동영상 시청했나요? 이어서 평면 위치에 대한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요거죠.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2차원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2차원에서 위치를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겠지만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 한 지점의 위치를 표현하자 할 때 이 지점의 위치를 X, Y로서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얘가 어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점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즉 0,0이라는 것처럼. 공간정보, 즉 측량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어떠한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측지 원점, 그 다음에 경위도 원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정의를 내리자 그러면 기준 타원체,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무슨 타원체를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 GRS 80이라는 국제적인 기준 타원체들을 채용해서 쓰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좀 이 측지 원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 옛날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실제로 지금은 어디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적용되는 파트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좀 있긴 한데요. 기준 타원체랑 지오이드가 일치하는 어떠한 점.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지만 지오이드 면이 불규칙한 면이 있죠. 그 상태에서 지구 타원체가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을 때 이렇게 일치되는 어떤 점, 요거를 측지 원점으로 씁시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점을 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총 7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치 않았는데 요즘에 좀 잘 나오고 또 시작했어요, 기자시험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네가 사용하고 있는 측지 원점의 요소로서 그래서 기준이 되는 타원체가 뭐냐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준이 되는 타원체라는 것은 크게 2가지의 재원 요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타원체의 장반경값, 그 다음에 단반경이 있어도 되지만요, 보통 표현하는 방식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편평률이란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로서 또 정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원점에서 중앙좌우선의 연직선 편차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에 쉽게 이 원점의 위치가 있을 때 좌우선이라는, 이제 아까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어지는 어떤 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구 표면상의 원점 위치로 그 좌우선의 위치가 있을 때 이 중앙 좌우선에서 얘가 중력 방향과 이 지오이드에 직교하고 있는 방향과 이 타원체 면상의 반명이 서로 이 각이 발생이 되죠. 이 각이 발생되는 이 크기를 연직선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연직선 편차, 좌우선, 또 묘유면에서의 연직선 편차 크기가 있고요. 다음에 원점에서 최초 삼각 측량의 기선에 이르는 방위각이라고 하는 게 종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가 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원점 어디 위치로 정했습니다 하면 이 원점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준이 되는 지점까지 이르는 점이 있을 때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얘까지 이르는 기준 방위각을 설정해 놔서 그 값을 기록해 놔야 되는데요. 그 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의 지오이드의 높이. 그래서 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원점이 지오이드하고 기준 타원체하고의 실질적으로는 붙어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지점을 찾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점을 원점으로 세팅을 쭉 하자고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원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타원체면하고 이 지오이드 면하고의 높이 차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오이드의 높이, 지오이드 고라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타원체의 단축과 즉 지구의 단축이니까 극축이죠. 이 극축하고 지구의 회전축, 이 회전하는 축이 지구의 회전하는 축은 지속적으로 지구의 극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이 바뀌는 거를 계산하는 게 아까 동영상에 잠깐 보여드린 곳이 있지만 IERS라는 데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크기들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이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축의 위치가 어디를 변모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계산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축은 계속 자기네들 1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게 되는데 이 축의 위치가부터 내가 지구 좌표계를 세팅하는 위치가 서로 이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건. 그래서 7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측지 원점으로서는 이렇게 GRS-80 타원체를 기준 타원체로 쓰고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2002년 2월 4일부터 세계 측지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2007년 1월부터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은 GRS 80 타원체를 기준 타원체로 하고 좌표계는 ITRF 2000이라는 좌표계를 세팅을 하게끔 사용하게끔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전면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측지계라는 것을 전면 시행하게 됐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측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복잡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그 수치는 다음과 같고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측지계로서 기준이 되는 타원체는 GRS 80 타원체를 쓰며 기준 좌표계는 ITRF 2000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구의 모양과 가장 유사한 여러 가지의 타원체 중에서 이렇게 GRS 80 타원체 제원을 가지고 있는 타원체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 지구의 질량의 중심을 원점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적도면을 따라서 X축과 Y축을 세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IERS라는 곳에서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회전의 축의 위치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2000년에 발표했던 축의 위치 그거를 Z축으로 세팅을 해서 그걸 3차원 프레임으로서 사용하는 게 ITRF 2000 좌표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TRF 2000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측지 원점이 가져야 될 7가지의 요소에 해당되는 기준, 지금 실제로는 쓰이는 건 아닌데요. 공간 정보의 기준이 되고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곳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과거 우리나라 측량의 근대 측량의 기준이 됐던 경기도 원점, 뭐 일본으로부터 끌고 온 거긴 하지만요.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국토지리정보원 내산 안에 대한민국 경기도 원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타원체와 이 좌표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위도와 경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원점에서 원점의 측지 원점의 요소 중에 보면 제일 최초 삼각진영의 기선에 이르는 방위각이라는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 방위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서울산업대학교 내에 있는 기준점을 교점으로 해가지고 그 방위각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린트물 여러분 3페이지에 보시면 타원체의 장반경, 단반경 얘기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타원체 재원 그거 꼭 별표 표시해 놓고요. 중요합니다. 다음에 중간에다가 손가락으로 해놨죠. 국제 기준 타원체 해서 GRS 80 타원체로서 재원을 적어 놨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라고 정리해 놨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프린트물 여러분 수업 노트의 5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표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표고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표고의 기준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지오이드 면 자체가요. 어느 면에서나 위치 에너지가 따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등 포텐셜 면인 지오이드 면을 표고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어떤 중력의 관측치를 이용을 해서 포텐셜에 대한 값들을 계산하고 어떤 면이 가장 그 등 포텐셜 면인가를 계산했을 뿐이지 물리적으로 지표면상의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는가 보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두 번째 있지만 장시간에 이 바닷물의 높이를 측정을 해요. 이렇게 높았다 만조위가 됐다가 이렇게 물이 빠진 간조위가 됐다가 이런 바닷물의 높이들을 계속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걸쳐서 관측된 결과들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이 수위를 관측한 결과들을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평균. 평균을 냈을 때 그거를 평균 해면 또는 평균 해수면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평균 해수면과 가장 잘 일치하는 면을 지오이드라고 많이들 부르기 때문에요. 지오이드 면을 평균 해수면, 즉 우리나라도 평균 해수면을 높이의 기준으로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해수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조,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높이가 높아질수록 물의 하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살짝 올라가게 될 거고요. 물이 빠지면 낮아지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수압식 검조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게 되고요. 이때 측정한 것을 검조, 이걸 또는 조위, 바닷물의 조위에 의한 높이들의 위치들을 관측하는 조위 관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을 검조소라고 합니다. 검조소.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약최저조면도 있고 평균 해면도 있고 약최고 고조면 이 세 가지 면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높이의 기준 육지부에서 사용되는 높이의 기준은 이 평균 해수면을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검조소 얘기했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검조소의 위치들이에요. 이렇게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닷물의 높이에 따라서 아이고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관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와서 이 안에 측정이 돼가고 기록이 되는 장치인 것을 조위관측소 또는 검조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13년 12월부터 1916년 6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인천 앞바다의 조위관측지에 대해서 만조, 간조에 대해 평균해서 이를 육지 높이의 기준면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이라고 합니다. 인천만 또는 뭐 전문 용어로는 중등조위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식 검조소에서 높이를 관측을 해서 그 지점이 0으로 세팅을 한 거죠. 0m가 된 지점을
두고서 뭐 바닷물이 높아지면은 여기 또 위치가 잠기니까요. 그거로 육지를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측량을 해갖고 와서 인하공업 전문대학교 안에 대한민국 높이의 기준이 되는 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 높이를 세팅할 수 있는 점을 순서를 해놨고 그 값을 26.687m, 즉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연직거리로 26.687m 높이가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 지점 안에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그게 대한민국 높이의 전체,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의 높이의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좀 잘 나왔는데 지금은 수치를 읽으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26.687m 대한민국 높이의 기준이고 어디에서 높이가 출발했어요? 바다의 기준으로부터 높이가 출발해서 다른 이 지점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우게 될 수준 측량에 대한 실습들을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인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짜죠. 도로별로 네트워크를 짜서 각 지점마다 높이를 잴 수 있는 기준점들인 수준점이라는 걸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를 측량을 하겠다 그러면 이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높이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높이들의 기준은 이 바다를 출발해서 기준했다 그래서 보통 또 다른 말로 바다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해발 고도라는 말도 사용합니다.